NBA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캐스터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바쁘셔서 대신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던 영상에서 저를 자꾸 이제 센즈 닮으신 분, 급식머리 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제 이름은 느바비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석주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먼저 최영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차전 오비토핀을 믿었다가 팽당하고 이 직전 경기에선 오클라호마 시티의 승리를 예측하신 역배 아이콘 느반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반골입니다. 이제는 본인을 이제 역배 아이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습니다. 비록 동부 1등을 하고도 흑마법사 인디애나 할리버튼의 제물이 되었지만 클리블랜드의 탈락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갈블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블리입니다. 자,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떠세요? 좀 이제 클리블랜드가 상대적으로 일찍 탈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좀 파이널이 볼만하시던가요? 제가 클리블랜드 탈락하고 한 달 정도 농구를 거의 안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농구를 파이널 때 봤는데 그래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맞아본 놈이 더 잘한다고. 인디애나 농구?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 기준 오늘이었습니다. 6월 12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NBA 파이널 3차전이 인디애나의 홈구장인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116대 107로 접전 끝에 인디애나가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2대1로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이 승리는 2000년대 인디애나 레지 밀러의 시대 이후 무려 25년 만에 거둔 파이널 홈 승리였습니다. 자, 먼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경기를 간단하게 총평하면 어떨까요? 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디애나가 인디애나스럽게 이겼다. 좋습니다. 갈블리님. 아까 이미 대충 말하긴 했는데 정말 인디애나 농구 재밌다 생각했고 터너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이겼지만. 터너. 네, 이겼지만 불쌍한 터너. 자, 우반도님. 홈구장은 홈구장인 이유가 있다. 음,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OKC에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이제 자연스럽네요, 상당히. 네, 좋습니다. 자, 타임라인별로 그리고 키워드별로 천천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쿼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영상에서 제가 잠깐 패널로 나왔을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인디애나가 경기를 준비를 할 때 할리버튼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는 1쿼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리버튼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약함에게 좀 더 공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시약함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득점을 잘해줬어요. 초반에 거의 뭐 득점을 주도했죠. 네. 반면에 OKC는 SJ보다는 제이런 윌리엄스하고 채트 송모 홈그랜 이 둘의 픽앤롤 많이 이용하면서 일단은 경기 초반에는 OKC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발이. 느반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이제 시아캄이랑 뭐 가드나 뭐 SGA 같이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해서 시아캄이 좀 잘 공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리버튼이 확실히 이제 시아캄이 그렇게 막 공격을 몰아치다가 제일 먼저 선발 중에서 벤치로 물러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할리버튼이 뭐 투맨 게임을 전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풀업 슈팅 던지는 비중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서 이번 경기는 좀 다르구나라고 바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애나를 경험해 보신 갈블리님. 저는 1쿼터는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SJ랑 도트가 제일 눈에 띄었는데 도트가 오늘 생각보다 좀 잘해줬었고 초반에 SJ도 외로웠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1쿼터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쿼터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1쿼터는 인디애나가 24대 32로 뒤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리버튼의 이제 효율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날 1쿼터 할리버튼이 5점 4어시스트로 참여도와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난 2차전 패배했을 때 할리버튼이 전반에 3점 3어시스트예요. 근데 오늘 경기에선 5점 4어시스트로 효율이랑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디애나가 준비했던 다른 카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계속 얘기하면 지난 경기에서 보니까 그 할리버튼이 드라이브를 9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마 통계가 나오겠지만은 한 15번은 했을 것 같고 플러스도 많이 넣고 하면서 효율적이었고 인디애나가 그 아무래도 할리버튼이 아니라 그 SJ에게 많은 득점을 줬잖아요. 두 경기에서 72점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좀 바꿔왔죠. 그 원래는 쇼를 하다가 스플릿 디펜스에게 엄청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은 소프트 쇼 레벨이라고도 부르죠. 그 조금 뒤로 가서 돌파를 탁 막는 그 수비를 잘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효율이 SJ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갈블리님은 1쿼터에 또 어떤 게 다른 게임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1쿼터부터 양 팀이 턴오버 이슈도 좀 있었고
약간 이 어떤 농구를 하겠다 이런 걸 좀 위주로 봤었는데 두 팀 얼리 오펜스 잘하는 팀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에 띄었던 장면들 어떤 팀이 턴오버를 잘 관리하느냐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봤었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좋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느반도님 먼저 말씀해보도록 할게요. 아, 예. 1쿼터에 눈여겨봤던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번 경기에서도 홈그랜이 1쿼터에 9점인가 넣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큰 활약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지금 1쿼터에 13점이나 넣어주면서 오히려 2차전보다 더 큰 활약해줬고, 그리고 1쿼터에 이제 할리버튼이 슛을 던지는 것과 별개로 할리버튼의 매치업이 기본적으로 루도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루도트가 2차전 때 아무리 이제 터너가 스크린을 걸려고 해도 이 도트가 스크린이 안 걸리니까 그쵸. 뭔가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도트를 할리버튼에서 떼내기 위해서 인디아 선수들이 막 2명씩 스크린을 서준다든지 맞아요. 굉장히 좀 다양한 추가 액션을 가져가서 그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투맨 게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에서 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경기에선 할리버튼이 압박을 받을까봐 아예 사이드로 빼놓고 4대4 액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1쿼터부터 할리버튼이 팀 액션을 적극적으로 녹아들면서 거기서 좀 공격적인 유연성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쿼터 OKC가 데뷔를 하지 못했던 거 혹은 인디애나가 아쉬웠던 거나 좋았던 거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할리버튼도 살아났지만 시아캄에게 초반에 공격을 몰아준 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아캄에 대한 수비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할리버튼에게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좋았고, 일단 오비토핀을 빨리 투입해서 오비토핀이 잘했던 거 6점을 넣어줬어요. 벤치를 오늘 상당히 일찍 돌렸고, 빨리 썼죠. 네. 네. 그리고 그 템포를 계속 유지했던 거, 벤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체력전으로 갔던 거, 이게 사실은 인디애나의 이번 플레이오프 기조잖아요. 네. 네. 그 기조를 오늘 초반부터 잘 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오비토핀이랑 벤 셰퍼드가 1쿼터에만 벌써 7분을 채워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박을 가하고 체력전으로 갔기 때문에 OKC가 상당히 여기 좀 대비를 하지 못했지만 쉐이길스 알렉산더가 이걸 다 득점으로 집어 넣으면서 앞서 나가지 않았나, 홈그랜이랑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갈블리님 차례가 왔습니다. 이게 1쿼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체력전으로 가는데 이게 맞아본 놈이 잘 안다고 저희도 이게 4쿼터만 되면은 얘네는 저희도 뎁스가 깊은 편인데 인디애나는 계속 뎁스가 뭐 좋든 안 좋든 일단 돌렸어요. 그럼 네. 4쿼터에 오늘 지금 4쿼터 리뷰는 아니지만 오클라호마가 어이없는 턴오버 몇 개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게 다 1쿼터에서부터 체력을 갉아 먹어서 그런 그쵸, 거라고 그쵸. 생각하고 연속된 거죠. 아까 느반dom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SGA가 니스미스한테 붙었을 거예요. 근데 니스미스랑 할리버튼이랑 공 들고 있는 이런 3인 액션을 되게 많이 쓰면서 할리버튼이 플레이어 스크린 받고 나가면서 동시에 공 받고 바로 드라이브로 이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SGA 스위치를 유도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서 전 솔직히 SGA가 오늘 이름값에 걸맞지 못한 활약을 공격 수비 양쪽에서 보였다 생각해요. 일단 수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정말 많았고 SJ가 디펜 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플레이오프만 보면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이제 인디애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OKC랑 인디애나가 전반전까지는 되게 비등비등한 대결을 펼쳤어요. 특히 OKC의 입장으로 가보면 빅3가 전반전에 다 두 자릿수 득점을 채웠습니다. 특히 전반전의 주인공은 제 기준에서는 쉐이가 아니라 홈그랜이었는데 15점, 5개의 리바운드, 자유투를 무려 8개나 얻어내서 7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홈그랜이 이렇게 전반전에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홈그랜이 그 지난 경기처럼 계속 1쿼터, 2쿼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스크린 걸고 피켄롤에 가담하면서, 물론 SJ뿐 아니라 뭐 제이런 윌리엄스라든가 여러 선수과 같이 피켄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고 그게 전반에 주요했다고 봐요. 15득점이면은 사실 뭐 전반 기록이 아니라 이 최종 기록이라고 해도 괜찮은 그쵸, 그쵸, 그쵸. 기록인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루도트 선수. 사실 이 선수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시아캄이 로머로 그쵸, 그쵸. 뛰고 있는 건데 거기서 3점을 전반에 다 넣어줬어요. 3개 던져서 3개 다 넣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 추가하는데 그쳤죠.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좀 갈블리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OKC 입장에서 홈그랜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전반전에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터너가 골반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터너 드랍하는 거 볼 때마다 각도가 이상하거나 약간 위치가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는 언제나 이상해요. 근데 전반전에 터너가 홈그랜 쪽으로 공간을 너무 내줬는데 홈그랜이 그걸 잘 이용했고 또 전반전이랑 후반전 홈그랜은 아예 다른 선수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전반전 홈그랜 정말 잘했어요. 공격에서도 잘했고 뭐 수비에서도 잘했는데 후반전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전반전만 평가하는 거니까 네 그런 터너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인디애나 입장에서 어쨌든 전반전에 앞서긴 했지만 64대 60으로 앞서긴 했지만 인디애나 입장에서 좀 경기에 희망을 봤던 포인트들, 그러니까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 경기는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전반에 앞섰잖아요. 오히려 64대 60으로. 근데 특히 이 쿼터에 맥코넬이 들어오면서 템포를 계속 살리고요. 스틸 3개인가 했을 겁니다. 보통 프레스를 걸었을 때 사실 인디애나가 뺏는 수비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코넬이 적극적으로 공을 뺏으면서 그것이 다 공격으로 다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고 전반 벤치 득점이 30대 11. 네, 여기서 저는 시리즈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를 썼기 때문에 4쿼터에 이제 여력이 또 인디애나 있고 반면에 오클라호마 시티는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는 경기가 됐으니까요. 예. 그 2차전에 보면 카루소와 에런 위긴스가 38점 합작하면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3차전 최종 득점 보면 맥코넬이랑 메서린이 37점 합작하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키워드는 주전에서의 경쟁력도 있지만 이 두 팀이 벤치까지 풀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조합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도 키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갈블리님이랑 느반도님이 보시기에 핵심 벤치 자원은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아무 팀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명씩 뽑아주시면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MVP 자체가 맥코넬이라 생각합니다. 맥코넬.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구의 70%는 물이고 30%는 라인베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맥코넬이 그 코트의 한 50%를 혼자 그냥 질주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코트를 지배했다. 네. 자, 그러면 느반도님? 저는 공격 말고 저는 벤 셰퍼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벤 셰퍼드. 이제 인디애나가 확실히 초반에 홈구장에서 수비 에너지를 세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피지컬한 농구를 했기 때문에 니스미스, 시아캄, 네마드 모두 파울이 3개였어요 전반에. 우리가 그걸 파울 트러블이라고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빠지게 되면 벤치 상황이 더 뛰게 되는데 그때 SGA를 마킹해 준 게 벤 셰퍼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쿼터 때. 그래서 벤 셰퍼드 칭찬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오비 토피는 안 나오나요 오늘? 토피는 후반에 후반에 잘했으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 리뷰를 타임라인별로 간단하게 맞춰봤고, 자 전반에는 64대 60으로 인디애나가 앞섰는데 후반전부터 3쿼터에 약간 양상이 달라졌어요. OKC가 다시 득점을 쌓아가면서 역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면은 인디애나 야투리 안 좋았던 거 그리고 OKC가 공격을 잘했던 거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OKC가 3쿼터 들어서는 초반부터 제일런 윌리엄스에게 공격을 많이 밀어줬죠.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3쿼터에만 9득점을 넣었는데 야투 7개 중에 4개.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1옵션이 많이 막히니까 2옵션이 뚫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감독이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다시 뒤집었었죠. 갈블리님? 일단 두 팀 모두 그 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에게 스크린 걸 때는 오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하고 그쵸.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해치를 갖다게 다시 돌아가면서 매치업을 안 바꿔주면서 외곽에서 다들 압박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키가 오늘 홈그랜 그리고 터너였다 생각하거든요. 공수에서. 근데 제가 전반전에 홈그랜 정말 잘했다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 약간 아쉬웠던 게 이 선수가 첫 스텝 밟고 나서 이상하게 갑자기 후반전에 디시즌이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스텝 후에 그 마무리 스텝이 안 좋다던가 이랬어요. 그래서 홈그랜이 살짝 아쉬웠다 보고 터너도 마찬가지로 홈그랜이 드랍백을 하니까 터너한테 팝을 잘하잖아요. 터너가 공간이 많이 났는데 그걸 야투로 많이 연결 못 시킨 게 아쉬웠다.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에 좀 양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홈그랜의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마무리가 안 좋은 게 체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달라진 수비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체력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홈그랜이 부상도 많았고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뛰어본 적이 플레잉 많지 않잖아요. 타임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 2쿼터에 많이 쏟아붓고 2쿼터에 많이 지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2차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네네. 하텐슈타인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하텐슈타인이 아무래도 수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많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투빅을 가끔 쓰기도 했잖아요. 투빅을 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투빅 쓰는 게. 네네. 네. 투빅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와요.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홈그랜의 플레잉 타임이 길어지는 게 전반에 에너지 레벨을 쏟아부어서 바짝 불태우고 그러했던 장점들이 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이 저하되면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게다가 수비도 해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인디애나는 수비도 하고 달리기도 하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후반 들어서는 인디애나가 그 피켓롤 할 때 터너가 짧게 돌파하고 미드레인지 때리고 그쵸, 이런 그쵸. 거를 하면서 수비 부담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느반도님이 보시기에 3쿼터에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터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갈비님이, 네, 같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터너 스탯을 조금 가져와 보면은 3쿼터 때 이제 야투를 5개 던지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개밖에 못 넣었어요. 네네. 야투가 20개고 3점도 한 개도 못 넣어서 결국 뭔가 터너 쪽에서 파생되는 그 공격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최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 초반부터 공격 많이 해줬고 특히 쉐이가 이제 공을 잡으면은 거의 너슛 쏘지 마 패스의 수준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 대신에 이제 제일런 윌리엄스가 거기서 좀 팀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터너 얘기를 해주셨는데 터너가 야투를 5개 던졌거든요. 근데 3쿼터에 똑같이 야투를 5개 던진 선수가 할리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디애나가 기본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때 시스템이 투맨 게임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할리버튼이랑 터너가 굉장히 많은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는데 이날 할리버튼은 3쿼터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3쿼터에 할리버튼이 갑자기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저는 3쿼터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했던 것 아, 같은데. 꾸준히. 전반전에도 할 거 했고. 아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터너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할리버튼이만 잘했던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구조적인 압박이라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일단 적극적으로 플로터도 던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스피드를 계속 살리면서 공을 살리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고 그걸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할리버튼이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잘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거기서 좀 더 에너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인디애나 수비하는 거 보니까 필스위치를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전부터 아까 갈블리님 말씀해주신 대로 로테이션을 되게 빡세게 맞습니다. 칼같이 돌린 게 이런 종류의 수비를 우린 4쿼터 내내 할 거야라는 걸 상대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수비 얘기로 넘어가서 인디애나라든지 OKC의 수비에 좀 좋았던 거 그리고 좋지 않았던 거를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비 얘기하면서 아까 수비 관련 얘기를 했지만 지금 터너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까방권을 살짝 주고 싶은 게 까방권. 네. 오클라호마가 공격을 할 때 전략이 되게 단순했어요. 터너 상대야? 너 공 잡고 있어? 너 돌파해. 이게 무조건 있었거든요. 터너를 계속 스크린 액션에 참여시키고 계속 돌파하고 미스매치 만들고 근데 터너가 골밑을 그렇게 잘 지키진 않았어요. 제일런 윌리엄스가 3쿼터에 야투 7개 던져서 4개 넣었거든요. 이거 아마 대부분이 다 터너 앞에서 돌파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터너한테 살짝 까방권이 있지 않았나. 네. 아니 골반 아픈 친구가 농구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클리블랜드한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진짜 터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저 그러면 이제 르반도님께서 3쿼터에 수비 포인트가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3쿼터만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경기 보면서 이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쉐이를 막는 것에 있어서 이제 단순히 쉐이한테 뭔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선수를 붙이는 거 외에 그 뒤에 이제 쉐이의 패스 경로까지 차단한 것까지 이제 인디애나가 계산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경기 초반이랑 경기 후반에 이제 할리버튼의 스틸이 단적으로 나왔는데 쉐이가 이제 2명 붙자 바로 패스를 이제 비어있는 선수한테 주려고 하니까 할리버튼이 달려 나와서 그거를 바로 뺏고 맞아요. 이어간 맞아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쉐이에 대한 필름을 많이 분석을 했구나. 얘 무조건 패스 여기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2명 붙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으니까 뭐 쉐이 입장에서 조금 더 템포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하프코트를 전개했어야 되는데 모클이 뭐 하프코트 오펜스가 원래 좋은 팀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인디애나 수비가 좋았던 게 하나 보였고요. 근데 쉐이가 사실 막 패스를 잘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카드전에서 말씀했지만 좀 단순했어요. 오늘도 빅맨 이용하는 패스가 하나도 없었고 다 코너 아니면 외곽으로 한 단계 패스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필름을 많이 연구한 티도 저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쉐이의 어떤 공격 프로그램이나 기조가 되게 단순한 편이잖아요. 왜냐면 자기 득점이 많은 선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 게 느껴졌던 게 패스 가는 길에 쫓아가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면 어디로 패스하는 공간에 미리 가서 선점을 해서 끊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어지간히 투맨 게임에 저렇게 당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끊어낼 정도로 분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4쿼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쿼터 아까 말씀 제가 끊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더 남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할 생각이 없었지만 무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계속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비 쪽에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반대로 이제 인디애나는 이제 시아캄을 OKC가 막을 때 계속 비슷한 커버리지 가져갔어요. 시아캄이 뭔가 미스매치 잡아서 포스트업 하면은 뭐 뒤에 3명 가가지고 이제 또 2명 붙여서 뭐 그 미스매치 공략 못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디애나가 2차전과 다르게 그렇게 더블팀을 가는 걸 보면은 선수들이 오프볼로 컷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캄이 그걸 봐주고 패스를 해주면서 그걸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좋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수비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썸네일의 MVP 맥코넬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0점, 5개 어시스트, 5개 스틸을 기록했어요. 이 선수가 전방위로 OKC의 수비를 공격을 괴롭히면서 스틸을 굉장히 많이 따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오늘 직관적으로 앞선 스틸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맥코넬의 수비에 한번 당했던 OKC가 어떤 허점이 좀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OKC가 오늘 역시 인바운드 패스할 때 보면은 그 SJ가 공을 쉽게 잡지 못하게 하는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필름 연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패스를 지금 끊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맥코넬이 기록보다 인디애나에게 심어준 에너지가 엄청났다고 어마어마하죠. 해요. 엄청났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 스틸 다 득점 연결되고 이런 게 상당히 진짜 OKC에게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저는 맥코넬이 오늘 MVP라고 보고요. 이 선수의 약점이 명확하잖아요. 그쵸, 신장이 그쵸. 좀 작고 3점 슛. 3점이 조금 예. 약하고 이런 건데 그걸 오늘은 다 커버할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OKC의 카루소 같은 존재가 지금 맥코넬이잖아요. 저는 이 선수를 보면 신기한 게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되게 약간 가녀린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몸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 레벨이 나오는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잘한 게 뉴욕전에서 한번 맥코넬이 템포 다운했다가 진 경기 있었잖아요. 근데 아, 그 이후에 네네. 계속 맥코넬이 템포를 계속 빠르게 가져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지치잖아요. 예, 이게 오늘 솔직히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OKC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오늘 4쿼터 보면서 OKC가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거 장기전 되면은 인디애나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쿼터로 넘어가기 전에 3쿼터까지 또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3쿼터의 주인공 자체가 저는 맥코넬 때 생각해서 한 번만 아, 하자면 좋습니다. 좋아요. 농구 코트에서 맥코넬이 할 수 있는 거 딱 3개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템포 잠시만요. 이거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천천히 약간 얘기로 하이라이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맥코넬의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 1번 템포 푸시, 네. 2번 전방 압박, 네. 3번 피스톨 액션처럼 이렇게 다이브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네. 그거 3개 말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3개를 너무 잘하니까 오늘 MVP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카루소가 공을 던지는데 맥코넬이 위에서 이렇게 잡아채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 선수 오늘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맥코넬이 3점씩 넣을 때마다 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할 줄 아는 게 4개로 늘어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쿼터로 넘어가 볼 텐데 4쿼터는 사실 접전 승부로 갔을 때 인디애나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보여주는 쿼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4쿼터를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쿼터에는 OKC가 체력적으로 안 되는구나 느꼈어요. 맞아요. 아까 그 리차 제퍼슨이 해설 때 얘기했는데 느린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공 뺏긴 슛 던진 다음인가 그 인디애나가 슛 던진 다음에 리바운드 가담도 못하고 거의 제자리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지쳤다는 모습이 보였고 이게 쉐이프는 아니라 다른 선수 다 지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리즈에 체력적인 영향이 있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갈블리님은 4쿼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4쿼터요.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아, 정말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패턴으로 당해가지고. PTSD가 왔나요? 예. 아, 좋습니다. 제가 4쿼터 한 2분에서 1분쯤에 껐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체력적으로 일단 너무 떨어지고 OKC는 같은 선수를 계속 썼는데 인디애나는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턴오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쉬운 득점을 쌓아가니까 3쿼터 승기는 저는 오클라호마가 잡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4쿼터에서 결국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 보니까 인디애나가 승기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OKC의 승리를 예측하셨던 르반도님의 4쿼터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아, 왜요? 근데 진짜 어떻게 제가 말하는 건 반대로 되네. 모르죠, 저는. 저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 이래. 4쿼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4쿼터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뭐 체력 얘기는 많이 잘 해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좀 깜짝 다른 선수를 얘기해 보면 베네딕 메서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없죠. 예, 그렇죠. 해야죠. 앤드류 네마드와 에런니 스미스의 화력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메서린이 나오더니 오늘 경기 총 27득점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팀 내 1등이고 4쿼터에 특히 10득점이나 했는데 이게 결국 OKC의 수비 끝에서 너가 1대1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테스트했을 때 메서린의 슛감이 너무 좋았다고 봐요. 맞아요. 네, 지금 야투율이 거의 4쿼터 75%. 네, 맞습니다. 75%. 거의 말이 안 되는 효율이죠. 오늘 터지는 날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해줄 때 해줬다고. 그러니까 시약한과 할리버튼 외에 좀 제3의 터너 슛감 안 좋을 때 이렇게 딱
터져주면은 인디애나 입장에서 너무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4쿼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에너지 레벨을 기본적으로 많이 쏟아내는 팀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4쿼터까지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든데 OKC 입장에서는 좀 주전들을 계속 3쿼터까지 돌린 게 좀 독이 됐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이날 메서린 언급해 주셨으니까 메서린이 27점을 넣었는데 2000년대 플레이오프 파이널 한정 27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벤치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마누 지노빌리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의 제이슨 테리 그리고 오늘의 메서린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2000년대 이 지노빌리와 제이슨 테리는 모두 해당 시즌에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메서린이 매 경기 이렇게 터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경기에서 인디애나의 벤치 이기기 위해선 누군가 터져야 됩니다. 인디애나가 다음 경기를 잡기 위해선 벤치에서 어떤 멤버가 좀 터져줘야 할까요?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지노빌리, 테리는 시리즈 내내 터져주셨는데 메서리는 매 경기 터질 선수는 아니거든요.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해줄 걸 보장이 없어요. 네네. 못 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뽑아주시기에 인디애나 벤치에서 상수처럼 해줘야 되는 선수. 저는 상수처럼 해줘야 되는 건 역시 오비토핀하고 맥코넬 두 명이라고 봐요. 오비토핀 뭐 10점 이내더라도 한 7, 8점만 해줘도 괜찮고요. 리바운드 많이 잡아주고 잘 달려주고 하는 게 필요하고 템포를 계속 올리려면은 맥코넬이 역시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갈블리님께서 인디애나가 다음 경기까지 잡아서 3대1을 만들려면 벤치에서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단 맥코넬은 빼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공격할 자원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터져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해서 토핀이 수비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터너가 계속 터너의 수비를 얘기했겠지만 터너가 나가면은 센터로 설 수 있는 애가 토마스 브라이언트랑 오비 토핀이에요. 이 둘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클러버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인디애나가 나중에 센터를 하면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토핀이 수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르반도님? 이 원조 토핀 주장파였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하이라이트 하나 찍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푸팩 너무 좋았어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오비토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또 토핀인가요? 근데 지금 저희 빼놓고 르반도님만 뭐죠? 3차전 내내 토핀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또 뉴욕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토핀 얘기해 주세요. 네. 토핀이 오늘 3점을 한 개도 못 넣은 걸로 알아요. 저거.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확실히 이제 템포 푸시 그러니까 오픈 코트에서 강점 있는 선수다라는 게 확 드러났죠. 오늘 푸백 덩크도 그렇고 네네. 특히 맥코넬이 계속 템포를 푸시해 주니까 토핀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게 보였고요. 토마스 브라이언트랑 오비 토핀 중에 결국 감독은 일단 오비 토핀을 선택했죠. 골랐죠. 토마스 브라이언트 오늘 헌팅 당할 것을 우려해서 아니 경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브라이언트 돌리나 보다 했는데 다음 포지션 보니까 토핀이 뛰고 있는 거예요. 탭댄스 맞추다 들어가고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요. 보니까 3분밖에 못 뛰었더라고요. 네. 감독이 오비 토핀을 선택했으니까 3점도 이왕이면 좀 더 넣어주고 아까 갈블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까지 해낼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의 식스맨이 되지 않을까. 수비까지 해낼 수 있으면 토핀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인디애나라면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토핀을 선택한 게 저는 약간 메서린 토핀 이렇게 기용하면서 브라이언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기동력 있고 덩어리진 선수들이 오픈 코트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OKC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리즈는 2대1로 인디애나 리드입니다. 다음 경기까지 인디애나 잡으면 시리즈 스코어 3대1이에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고 최근에 거의 뒤집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가 그렇죠. OKC 입장에서 다음 경기를 무조건 2포인트를 막아서 준비해야 한다라면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솔직히 두 가지 책임이 있다 보는데 일단 로스터 자체가 좀 그렇게 일단 SJ 얘기부터 했을 때 SJ가 잘하는데 폭발력은 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박스 스코어를 보면 30점 했어, 40점 했어 이러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득점을 휘몰아치거나 오늘 메서린이나 그 3쿼터 제일런 윌리엄스처럼 네네. 득점을 휘몰아쳐가지고 상대한테 압박을 주거나 전술적으로 약간 뭘 바꾸게 하는 그런 폭발력은 없어요. 그래서 SJ가 고르게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힘을 좀 1쿼터 아끼고 2쿼터에 좀 득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 수비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리고 파이널 내내 조금씩 모자라다 생각했고요. 제일런 윌리엄스는 오늘 할 만큼 했다 보고 제 3의 선수가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가루소?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루소는 공격 툴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트가 한 번 더 도트. 오늘 잘해주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한 3점 6개?
근데 말씀해주신 그게 맞는 게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약간 SJ가 가랑비 스코어 같은 느낌이 든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랑비 오져면 졌는 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무릎까지 차 있고 이러잖아요. 오늘 OKC 뭐죠? 자유투를 제외하고 마지막 야투가 종료 3분 전 쉐이 점퍼예요. 그 전 야투로 돌아가 보죠. 6분 전에 제일런 윌리엄스 점퍼입니다. 그러니까 4쿼터의 결정적인 승부처로 갈수록 OKC의 정교한 야투 가뭄이 되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얘기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OKC는 상대방을 아예 찍어 눌러서 압도하는 경기를 하지 않으면 클러치 타임이나 접전 승부로 갔을 때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선들이 점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게다가 생각하세요? 상대가 클러치에서 너무 강한 지금 클러치에서 8승 그쵸, 1패인 그쵸.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특히 체력을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득점에 가랑비가 젖는다면은 인디애나는 수비로 체력을 갉아먹는 팀이기 때문에 4쿼터 되기 전에 이미 승부를 갈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 2차전 때 72점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세퍼레이션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2피트 이내 득점을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막은 경우가 2차전에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파울이 많이 불렸겠죠. 근데 오늘은 네마드가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아예 터너가 셰이 길격스 알렉산더 맞는 소프트쇼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득점을 상대 빅맨에게 줬기도 했지만은 셰이를 막는 것을 더 준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리칼라이 감독이 그것이 오늘 통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좀 어떻게든 셰이 길격스 알렉산더에게 좀 더 공격을 더 살릴 수 있는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4쿼터 결정적인 순간 또 시아캄이 쉐이를 막더라고요. 근데 쉐이를 시아캄이 막아서 쉐이가 야투가 안 들어가면 시아캄이 그대로 뜁니다. 그러면 맞아요. 속공에서 제일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시아캄이 어지간한 미스매치거든요. 그렇게 인디애나가 한 4점 넣고 승기 잡는 거 보면서 아 진짜 게임 플랜을 디테일하게 잘 짜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배 아이콘이 된 느반도님께서 어쨌든 이번 시리즈 자체는 역배 일단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자 OKC가 다음 경기에서 시리즈 동료를 맞추려면 요 포인트를 준비해 와야 된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모든 게임을 속공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뭐 수비 좌속공을 연결시키는 건 뭐 OKC가 원래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결국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로부터 나오는 파생 효과를 이제 다른 롤 플레이어들이 좋은 스팟업 슈팅으로 그거를 이어줘야 되는데 오늘 셰이가 1차적으로 먼저 막히다 보니까 그 파생 효과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안 풀리니까 뭐 감독이 아이지아 주고 넣어서 3점 몇 개 꽂아줘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3점도 잘 넣었거든요. 네. 한 2개 넣고 다시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클러치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 이번 경기 내에선 해결을 못했고요. 근데 뭐 OKC가 연패가 없는 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막데이너 감독이 4차전 때는 또 잘 준비해 와서 이번에는 그 수비를 뚫을 공격을 또 준비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어떤 걸로 결론이 지어지냐면 연속성의 부재로 결론이 지어져요. 저랑 이제 위원님이랑 같이 경기 리뷰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두 팀의 가장 큰 공통점. 이전 경기에서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잘했던 것들을 다음 경기에 분석해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보완을 해서 온다인데 이런 팀들 두 팀이 만나니까 뭐 하나 잘하는 걸 꺼내들면 다음 경기에서 그 잘했던 장점들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오늘 쉐이가 그랬고 직전 경기 인디애나가 그랬어요. 자 그럼 다음 경기를 예측할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인디애나 입장에서 연속성을 가져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중점이 돼야 될까요? 저는 인디애나 이번 플레이오프 기조대로 계속 체력전. 템포를 높이고 벤치에서 가동을 많이 하고 되던 안 되던 3쿼터까지 뭐 뒤지더라도 계속해서 체력전을 펼치고 4쿼터의 승부를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인디애나가 전반전 오늘 경기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돌리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4차전을 지더라도 7차전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려면은 체력으로 갉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모습이 오늘 4쿼터에 나왔잖아요. 네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본인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얻은 게 인디애나는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언더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즌을 빨리 끝낸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질질 끌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무대로 끌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갈블리님께서는 인디애나가 어떤 경기의 연속성을 가져가려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디애나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잘 하고 있고
전반전에 15점 차 이상 리드만 안 내주면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15점 15점까지 뒤집을 수 있어요. 혹시 그거 경험에서 경험담입니다. 얻어 맞아본 경험담이에요. 네네. 20점이라 하려 했는데 20점 좀 넘어간 것 같고 음. 15점 차까지는 인디애나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뉴스 보니까 터너가 건강 이슈가 살짝 있다고 봤는데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될 것 같아요. 터너가 없을 때 골밑의 그런 무게감 그게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레스 워커도 아직 못 나오고 있고 사실 빅맨이 인디애나가 뎁스가 거의 지금 작살이 난 상태인데 빈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 터너일 때 어떻게 대안을 짜야 될지가 좀 인디애나 입장에서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느반도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전반 스코어가 60대 64였거든요. 저 인디애나 리드였죠. 네, 저 상당히 고득점 양상이었잖아요. 네네. 저 인디애나가 이렇게 이게 뭐 체력 문제와도 계속 직결되는 건데 계속 페이스를 올려서 이렇게 화력전 양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OKC의 장점은 결국에는 수비에서 파생되고 인디애나의 장점은 다양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 툴을 이용한 공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인디애나의 공격이 OKC의 수비를 무력화시킬 때, 그러니까 그 둘 강점이 맞붙는 게 이 시리즈의 메인인데 그렇죠. 화력전 양상으로 가면은 인디애나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속공에서 수비는 원래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디애나가 이제 뭔가 각자의 팀 강점을 더 잘 살리려면 OKC는 수비를 잘 해내야 되고 반대로 인디애나는 지금처럼 페이스를 계속 올려서 공격을 몰아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OKC가 정규 리그에서 68승한 압도적인 강팀 이미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4쿼터 결정적인 순간에 쭈그러드는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거는 오클이 못한다기보다는 인디가 잘하는 인디 때문이다. 인디가 잘합니다. 맞아봐서 알아요. 계속 저희도 계속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은데. 저희도 64승 팀이었고요. 저희도 동부 1위였는데 네. 클러치 인디애나 진짜 잘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는 완전 다른 무대잖아요. 네. 네, 정규리그는 아무래도 68경기고 많이 안 붙었잖아요. 뭐 한 팀에 많이 붙어봤자 4번인데 동부 팀과는 2번밖에 안 붙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로 일단 깨부시고 3쿼터에 승부 갈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 시즌 뭐 그 넷 레이팅 12.6인가 뭐 이랬잖아요. 네.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전이고 수비 어떻게 할고 공격 어떻게 할고 다 양 팀이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전을 만들고 체력전을 펼치는 이 기조가 통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접전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리즈가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안 그래도 두 팀이 이제 로테이션을 워낙 활발하게 돌리는 팀이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의 평균적인 체력이나 에너지 레벨 싸움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OKC가 좀 더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느반더님 보셨을 때 인디애나가 이렇게 근소하게 앞서는 이유 그리고 OKC가 압도적인 강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좀 클러치 타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쭈그러든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쭈그러드는 이유 먼저 제 생각에는 오비토핀? 아니 또 오비토핀 젠장 또 오비토핀. 일단 OKC 팀 자체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막 아까 갈블린이 말씀해 주셨듯이 쉐이가 막 S급 플레이메이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쉐이 아이솔레이션 하고 만약에 거기서 더블이 붙으면 거기서 뭐 오픈 내줘서 빼주고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걸로 결정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프코트 오펜스가 강점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SGA가 못 넣으면 지는 거고 넣으면 이기는 거고 물론 넣어서 MVP를 받았지만 이게 플레이오프로 갈수록 다르죠. 네, 그렇죠. 결국 팀들은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단순화돼 있다. 네, 오늘처럼 막히게 되면은 이제 힘든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는 OKC가 동부 팀한테 딱 한 번 졌을걸요? 네 맞아요. 결국 29승 1패인 걸로 아는데 저입니다. 그게 여기예요. 네, 저입니다. 그게 여기야. 아 역시 또 아픈 역사를.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2번 다 졌거든요. 2번 만나서. 그때 심지어 홈그랜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규 시즌과 다르게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서로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팀을 위해서 뭔가 특수한 전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정규 시즌과 확실히 다른 맛이 아닌가.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OKC가 결정적인 순간에 쉐이 1대1에 의존하고 템포를 갑자기 낮춰가지고 공격 템포를 잡아먹는다. 이 문제는 1차전 때도 사실 저희가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인디애나도 요 분위기에 적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OKC는 다음 경기 때 요거를 바꿔서 올까요? 아니면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올까요? 일단은 제가 말한 것처럼 3쿼터에 이미 승부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 이미 찍어 눌러서 그 클리블랜드가 3차전 잡았을 때 보면은 안 썼던 지역 방어 딱 들고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1차전 때 잠깐 보여줬던 수비 괜찮은 수비거든요. 그거만 써서 한번 3차전도 4차전도 한번 변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쿼터에 그 조가 잠깐 나오죠. 2분 3분도 안 되게 됐더라고요. 짧게 나왔어요. 3점 2개 네네. 넣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한 번은 작전 타임 이후에 쉐이의 포스트업, 그다음에 킥아웃 한 다음에 조의 3점, 한 번은 또 조가 스크린 걸고 예. 고스트 스크린으로 빠지면서 3점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굳이 조가 수비를 못하니까 나중에 빼버렸잖아요. 뭐 도트나 윌리엄스나 이런 애랑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셰이 길력스 알렉산더에게 지금 수비가 몰려있기 때문에 약간 혀를 뚫어줘야 되는 3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같은 종류의 전술을 다른 네. 선수에게 적용해 이게 보는 조를 거. 써서 2번을 성공했는데 조가 수비를 못하니까 빼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주전 중이면 수비 잘하지만은 3점 넣는 애들, 특히 도트가 3점 오늘 괜찮잖아요. 예. 그걸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경기에서는 조에게 썼던 그림을 좀 도트나 카루소 같은 그렇죠, 선수들이 쓰는 그렇죠. 그림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갈블리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클라호마가 하텐슈타인을 이번 게임 플랜에서 되게 많이 배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디애나가 상대가 아무리 공격을 성공시켜도 인바운드 패스에서 일단 잡고 무조건 달려요. 달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특히 벤치 타임에. 그러니까 이제 투빅을 못 쓰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블리 알렌 둘 다 꼭 써야 되는 선수니까 못 뺐지만 걔네는 하텐슈타인 뺄 수 있단 말이에요. 빼려면은. 근데 하텐슈타인을 빼고 나니까 그 패스의 그런 뭐라지 단조로워졌어요. 패스가. 하텐슈타인이 그 패스의 활로를 좀 이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오클라호마 24시즌에 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한 경기만에 막 SGA나 다른 선수들이 패스 라우트를 장착해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클라호마는 경기 시간이 36분이에요. 여기 안에서 끝을 내면은 이길 수 있고 제가 볼 때 클러치 4쿼터로 갈수록 이거는 인디애나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오거나 아니면 진짜 3쿼터 안에 승부를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아직 뭐 오클라호마 강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폭넓은 벤치 로테이션을 약간 버리더라도 네. 36분 딱 뛰어서 압도하고 4쿼터 좀 여유롭게 하는 걸로. 네, 그게 차라리 저는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교체는 해줘야죠. 그러다 뉴욕처럼 되는 거야. 레이커스처럼 될 수도 있고. 뭐 쉐이 36분. 좋습니다. 반도님? 3쿼터 승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클러치로 가게 된다면 타임아웃을 좀 아껴놨다가 공수 때 이제 선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타임아웃을 네네. 부르면 그러면은 하텐슈타인을 넣어서 뭔가 세트 플레이를 기획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믿는다면 쉐이가 어쨌든 계속 야투 억제를 받을 텐데 압박 같으니까. 네, 그러면 제일런 윌리엄스랑 홈그랜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아껴서 포지션단위 싸움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클러치 싸움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공격으로 계속 가면은 클러치 때 이기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트 플레이 한번 하면은 약간 타이머 부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딱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뭔가 새로운 세트 플레이 하나 들고 와서 뭔가 3점을 넣는다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도 도움이 될 거고 클러치 싸움에도 공격의 좀 다양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ATO라고 하잖아요. 애프터 타임아웃 공격. 두 팀이 다 분위기를 한 번에 훅 타고 훅 꺼지는 팀이기도 하고 두 팀이 타임아웃 이후에 이제 워낙 변칙적인 전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또 논리의 접근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요. 다음 경기 설레발을 좀 쳐보겠습니다. 4차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먼저 위원님. 4차전은 OKC가 이길 것이다. 오, 네. 3쿼터에 15점 이상 벌려서 끝낼 것이다. 갈블리님의 논리대로. 끝낼 것이다. 네. 해낼 것이다. 좋습니다. 갈블리님. 3쿼터 15점 차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디애나면은 한 25점 차 정도 되면은 그럼 할수 있죠. 너무 지금 인대가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파이널에서 그렇게 고득점이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SGA가 한 번쯤 그렇게 고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 필요가 있다. 다득점 게임으로. 네. 지금 20점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로 상대 게임 플랜을 바꾸는 거는 전 쉽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 40점 정도 넣어주는 게 한 번쯤 압박을 줘야 된다. 그렇게 도노반 미첼처럼. 농담입니다. 여기서 농담입니다. 미첼이 나오나요? 난 약간 코비 이런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50득점도 했잖아요. 인디애나 상대로.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님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제가 말하면 반대로 될 것 같아서 뭐 말을 못 하겠는데 뱉어 보세요 한번 시원하게. 일단 제 생각은 승패부터. 승패부터요. 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OKC가 이길 것 같습니다. OKC. 네.
뭐다 웃는데. 그럼 전 인디애나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인디애나. 자그 근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요. 근거요. 일단은 제 생각엔 뭔가 이런 기조를 뚫기 위해서 하텐슈타인을 조금 더 사용해 보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OKC 팬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텐슈타인을 왜 이렇게 안 쓰냐라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하텐슈타인. 네. 그래서 하텐슈타인이 조금 더 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양 팀의 백코트 에이스의 활약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단 오늘 할리버튼은 자 더블 더블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리바운드 하나 못 잡아서 트리플 더블은 달성 못하긴 했는데 다음 경기에 할리버튼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위원님? 뭐 오늘 경기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그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쉐이는 조금 더 득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갈벨리님. 오늘 할리버튼이 홈그랜 상대로 드라이브하면서 플로터를 쏘는 장면이 되게 많이 진짜 나오는데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할리버튼에 대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볼륨 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선수들의 볼륨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할리버튼은 전 솔직히 잘하고 있다 보거든요. 막 볼륨이 높은 건 아닌데 그만큼 오픈 코트에서 파생이 잘 나오고 있고 패스도 적당히 잘 해주고 있고 반대로 샤이는 득점은 잘해줬지만 어시스트나 턴오버가 오늘 좀 아쉬웠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좀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책 6개였죠 오늘 쉐이가. 네 맞습니다. 갈벨리님. 네. 느반도님. 아 네. 저도 갈블리님이랑 의견이 똑같고요. 네네. 할리버튼한테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워낙 패스 잘하는 선수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좀 잘 뿌려주면은 그거를 마무리시킬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경기 준비하면서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한 팀의 에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패스나 다양한 좀 농구의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경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가 더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직관적인 공수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더 높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리버튼이랑 쉐이로 좀 비교가 되는 주제잖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격 득점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 하면은 마이클 조단 조던 그리고 뭐 듀란트. 네,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완전 진짜 한 40점 50점으로 찍어 누르지만은 듀란트는 솔직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를 클리블랜드 시리즈에서 보여줬었고 이번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선수가 마이클 조단뿐이 아니라면은 매직 존슨이나 뭐 다른 선수들처럼 뭐 케빈 가넷이나 이런 것처럼 막 20점 초반 넣고 뭐 리바운드 15개 잡고 오버시트 해주고 이런 선수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천상계가 아니라면 네. 다양한 다재다능함을 가진 선수가 좀 더 고점이 높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언제 얘기했었을 때 듀란트가 어느 팀에 가든 우승 후보로 만들 것 같진 않은데 요키치라면은 어느 팀에 가든 다 우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컨텐더로 만들 수 있는 선수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키치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반면 듀란트는 득점 외에는 동료에게 그쵸. 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비님? 저는 고점 자체는 스코어러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유형보다는 다재다능한 유형을 선호하고요. 옛날 브루클린 마지막 플레이오프 때 듀란트가 혈혈단신으로 미러키랑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작년 플레이오프 쉐이가 미네소타 상대로 거의 평균 30득점 레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록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꾸준히 그 정도 득점 해줬거든요. 근데 전 차라리 평균 30득점을 할 거면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첫 경기 10득점에서 지고 두 번째 경기 50득점에서 이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고저가 확실하더라도 네. 확실하게 때려박는 게 그래야 약간 상대 수비에 압박을 줄 수 있고 상대 게임 플랜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 꾸준히 30득점만 넣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상대 팀이 1옵션이라면 내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 자체는 스코어가 좀 더 높을지 몰라도 더 7차전으로 갔을 때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거는 결국 다재다능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30, 40점 정도 넣는 거는 상대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 있다. 네, 한 40점대쯤은 넘어줘야 이제 조던처럼 40점 넘어줘야 이제 저건 어떡하지? 저거 못 막는다. 결국에 또 조던이 나와. 괜히 고트가 아니죠. 네. 이러고 이제 웃긴 그림은 다음 경기 쉐이가 한 50점 때려박으면 그게 제일 웃긴 그림이긴 한데 좋습니다. 반도님? 저도 일단은 다재다능함을 더 선호를 하고요. 아까 듀란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브루클린 때 이제 어빙, 듀란트, 하든 이렇게 빅3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어빙, 듀란트가 같이 뛰는 때보다 듀란트, 하든 둘이 같이 뛸 때 승률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어빙이 부상 당했을 때도 브루클린이 동부 2위인가를 계속 유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네츠가 아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하든의 플레이 메이킹
그런 점이 제일 중요했다. 물론 이제 좋은 스코어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팀을 맞추면 당연히 우승도 가능하죠. 네네. 근데 뭔가 기본적으로 팀을 꾸려 나갈 그 중심, 뭔가 팀의 중심, 핵심 그런 걸로 보면은 오히려 그 다재다능한 툴을 오히려 가진 선수가 더 뭔가 팀의 그 중심점, 그 중심을 잘 역할할 잡아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음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터질지, 쉐이가 50점을 넣을지, 할리버튼이 트리플 더블을 할지, 혹은 그렇게 해도 팀이 질지 지켜보는 것도 느바비큐와 함께 경기를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